공개한 정보를 분석한 결과 강원도 내 6일 지방선거 출마자의 39%가 전과 기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성군은 폐특법 연장이라는 호재를 맞았지만 지속적인 인구 유출과 정주 여건 개선 등 해결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강릉 지역 택시 통합콜 서비스인 설렘콜이 출범 반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관광객들로부터 외면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9시 강원 뉴스입니다. 정부가 추가 경정 예산안에서 강원 교통망 3개 사업 예산을 55% 삭감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사업별로는 여주, 원주, 복선전철 사업이 기존 43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65.1% 삭감됐고 남면 정선 국도건설 69억 원, 태백 미로 국도건설은 30억 원씩 각각 삭감됐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윤석열 정부의 첫 추가 경정 예산안에서 강원권 교통망 관련 예산이 54%나 삭감됐다며 강원 홀대라고 비판했습니다. 다음 달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내일 시작됩니다. 강원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는 내일 원주와 영동 지역에서,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는 춘천과 원주에서 차량을 이용한 유세 활동에 나섭니다. 시장 군수, 도의원과 시군의원에 출마한 후보자들도 유세 차량과 어깨띠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강원도에선 도지사부터 시군의원까지 후보자 수만 497명에 이릅니다. 유권자들로선 이들이 죄를 짓진 않았는지, 재산은 얼마인지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요.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정보를 분석해봤습니다. 김태희 기자입니다. 강원도 내 지방선거 출마자 가운데 전과 기록이 있는 사람은 195명, 전체의 39%를 차지합니다. 후보 10명 가운데 4명이 전과자란 얘기입니다. 이들의 소속 정당은 국민의힘이 8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더불어민주당 69명, 무소속 37명 등이었습니다. 전과 기록이 가장 많은 출마자는 김진 고성군 의원 후보와 고재창 태백시 의원 후보로 각각 전과가 9건씩 있었습니다. 김 후보는 사기와 음주운전 등이었고, 고 후보는 근로기준법 위반과 상해 등이었습니다. 걸린 것에 대해서 저 잘못에 대해서 처벌을 받았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그거밖에 더 뭐라고 얘기해. 네 번이나 내가 선거를 치르면서 검증을 받았고 옛날에 광선할 때 어려웠던 그런 거를 과거를 자꾸 생각하게 만드니까. 강원도 내 출마자들의 재산은 평균 7억 원이었습니다.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은 강원도 의원 선거에 출마한 강릉의 김용래 후보로 재산은 117억 원이었습니다. 재산이 가장 적은 사람은 윤덕성 속초시 의원 후보로 빚이 1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강원도지사 출마자의 재산은 민주당 이광재 후보 14억 원,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는 40억 원이었습니다. 강원도 교육감 후보들의 재산은 평균 12억 원, 시장 군수 후보들은 평균 8억 원이었습니다. 강원도 의원 후보들은 평균 9억 원, 시군 의원은 평균 6억 원을 갖고 있었습니다. 가장 나이가 많은 출마자는 송흥복 고성군 의원 후보로 나이는 76살이었습니다. 반면 동해시 의원 선거에 출마한 김찬래 후보는 2001년생 21살로 나이가 제일 어렸습니다. 출마자들의 성별은 여성 후보는 24%였는데 절반이 비례대표 후보였습니다. KBS 뉴스 김태희입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원 동해안과 태백, 정선 지역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내 유일의 내국인 출입 카지노 강원랜드가 위치한 정선군의 상황을 정상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강원랜드로 인해 정선군이 확보하는 재원은 폐광기금과 지방세 등을 포함한 연간 400억 원 이상입니다. 때문에 강원랜드 설립 근거인 이른바 폐특법의 20년 연장 확정은 지역의 큰 호재로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강원랜드 설립 이후에도 지역의 인구 유출은 여전했습니다. 한때 13만 명이 넘었던 정선군 인구는 어느새 3만 5천여 명까지 줄었습니다. 특히 정선군 주민 3명 가운데 1명 가까이가 65세 이상 노인일 정도로 고령화가 심각합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청년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고령화율이 또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 전반에 대해서 활력도가 좀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교통망 개선 등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졌지만 교육과 의료 등 정주 여건 개선 속도가 더뎠습니다. 강원랜드를 제외하면 청년층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일자리도 부족합니다. 정성군이 2018년 동계올림픽 시설인 가리왕산 곤돌라 영구존치 등을 통한 새로운 관광산업 개발을 기대하는 이유입니다. 나갔던 청년들이 다시 들어와서 정선이 지금 고령화 시대를 막을 수 있는, 그리고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정선 지역에 살 수 있는 정선을 만드는 게 저희들 목적이죠. 강원랜드를 통해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있지만 카지노가 갖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도 정성군의 고민거리입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오늘 오전 10시를 기해 강원 산간과 태백, 정선 지역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내일 오전까지 강원 산간 지역에는 순간 최대 풍속 초속 25m 이상, 동해안에는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다고 예보했습니다. 강원 산간과 동해안 지역에는 어제부터 건조주의보도 내려져 있어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릉 지역 택시 통합콜 서비스인 설렘콜이 출범 반년이 지났지만 관광객들의 이용은 여전히 저조합니다. 강릉시와 택시업계가 설렘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보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속버스에서 내린 관광객이 관광지로 이동하기 위해 택시를 호출합니다. 대부분 택시 호출 앱으로 카카오 택시 앱을 이용합니다. 강릉 지역 택시 통합콜 서비스인 설렘콜을 아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차를 안 가지고 와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계획이고 카카오 택시를 주로 이용하고 있는데 다른 콜이나 그런 건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택시업계는 강릉 지역 택시 호출 가운데 설렘콜이 평균 50%를 점유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는 관광객이 늘어나는 주말이면 설렘콜 이용률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주장합니다. 지역 주민에 비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설렘콜 홍보가 충분하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통합콜 서비스인 설렘콜을 홍보하는 것이라곤 이 작은 스티커가 전부입니다. 결국 강릉시와 택시업계가 여름 관광 성수기를 앞두고 설렘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달 말까지 택시 정류장 20여 곳에 설렘콜 앱 설치로 연결되는 QR코드 등이 부착됩니다. 또 택시 요금을 앱에서 자동 결제되도록 편의성도 더해질 예정입니다. 어린아이가 이제 택시를 승차를 하고 가는 그 승차 이력 경로까지 다 보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카카오의 과도한 수수료에 맞서겠다는 강릉 택시업계의 대응이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보람입니다. 오늘 오후 6시 기준 강원도에서는 18개 모든 시군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098명이 새로 발생했습니다. 시군별 신규 확진자는 강릉 140여 명, 속초 40여 명, 동해와 고성 각 30여 명 등입니다. 춘천, 원주, 강릉을 제외한 15개 시군에서는 두 자릿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강원도 내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1,136명으로 전주보다 261명 줄었습니다. 여름 피서철을 앞두고 강원 동해안 시군이 해수욕장 개장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동해시는 오는 7월 13일부터 8월 21일까지 40일간 망상과 추암, 노봉 등 6개 해수욕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관리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019년 산불 피해 복구로 지난해 운영을 중단했던 망상 오토캠핑 리조트 해수욕장 등 2곳이 추가됐습니다. 같은 기간 삼척시도 맹방해수욕장 등 13곳을 운영하기로 하고 개장을 준비하는 등 강원 동해안 시군마다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경기도가 접경 지역의 군사규제 완화를 위해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두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오늘 경기도 포천시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센터에서 강원도, 경기도 접경 지역 규제 완화 공동대응 협력회의를 갖고 이같이 뜻을 모았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지역은 군사 규제 해제와 미활용 군용지 현황 공개를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3월 발생한 산불로 집중호우 시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강릉시 산불 피해지에 자연재해 예방 사업이 추진됩니다. 강릉시는 다음 달 말까지 사업비 5억 원을 들여 옥계면 남양리와 왕산면, 성산면 일대 도로 비탈면 등에 훼손된 낙석 방지망을 걷어내고 새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집중호우 시 토사 유출이 반복되는 농어촌 도로 104호 왕산면 구간 옆 비탈면에 대한 정기 점검이 실시됩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